다들 반갑습니다. 오픽의 신규 강의를 통해서 뵙게 됐습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오픽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목표 점수 대역대가 IM2 혹은 IM3이신 분들을 위한 특화된 과정, 그리고 IL 그리고 IM1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화된 과정 두 개의 통합 OT입니다. 시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을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요 윗단의 IHAL 과정은 따로 저희가 특화돼서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든 간에 가장 먼저 모든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되는 시험인지를 알아야겠죠. 이게 객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식 평가잖아요. 말을 해서 녹음하는 시험이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높은 점수로 채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텍스트 타입입니다. OPA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체조 선수로 말하면 기술의 난이도입니다. 피겨 선수로 말하면 점프의 난이도겠고요. 다이빙 선수를 말하면 회전의 어떤 난이도가 되겠죠. 자, 텍스트 타입이란 건 문장 구조 자체가 너무 단순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특정 등급 이상을 못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교를 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으면 텍스트 타입이 높은 거예요. 비교를 못하면 그만큼 텍스트 타입 문장 구조의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관용구의 발화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갖고 텍스트 타입, 즉 어떤 형태의 문체를 갖고 이야기하는지를 보고 채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만 조금 높여주면, 문장의 구조만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패턴화해서 반복하게끔만 도와드리면 여러분이 단기간 안에도 굉장히 기술 난이도를 많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급을 아주 쉽게 따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말이에요.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무조건 참신한 내용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준비 시간 없이 답변하는 그런 답변이다 보니 내용 연관도가 있는 표현이 얼마나 나온지를 갖고 내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이야기하는데 베스트셀러라는 단어를 쓰면 베스트셀러라는 건 주로 어디서만 씁니까? 서점가에서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I read a bestseller novel 하면 베스트셀러 자체가 서점 연관성이 있는 단어, 책 연관성이 높은 단어, 컨텍스트가 맥락이고요. 컨텐트가 내용입니다. 그러면 책이라고 하는 맥락에 맞는 컨텐츠가 나온 거죠. 물론 책이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분이 독서를 고르지 않는 한은 오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보인 거예요. 주제의 연관도가 높은 표현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그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등급을 더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술 점수, 이게 내용 점수예요. 테크니컬 난이도의 점수, 그 다음에 내용, 예술 점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스포츠 경기로 얘기하면.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값이 되고, 세 번째, 태스크가 문제입니다. 펑션이 답변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기능 수행 펑션을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하게 돼 있는데 오픽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런 답변은 없어요. 근데 물어보는 말엔 답을 해야 됩니다. 예전의 날씨하고 지금 날씨가 어떻게 다릅니까? 얘기하면 비교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교통수단이 어땠습니까? 그럼 어렸을 때 정말 교통수단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만 답을 준다는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질문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돼서 답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를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 또 나와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다 알고 들어가면 좋겠죠. 자, 저희 오픽에서는 적중률이 너무너무 높은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 기반으로 다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거의 100%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가서 당황해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낮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물론 교재에서 보지 않은, 과정에서 보지 않은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적중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당수의 문제를 다 알고 들어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질문의 난이도도 여러분이 쉬운 질문도 있고 좀 어려운 질문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태깅을 해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오픽 과정 중에 인터미디어 문제인지 어드밴스 문제인지 태깅을 해놓은 문제 인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중간사에서 준 정보를 갖고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의 난이도가 높은 것에 대한 답변을 더 잘하면 등급이 잘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딜리버리는 배달이 아니라 전달력입니다. 강세와 발음과 발화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문장 구조에 아무리 좋은 표현에 아무리 정확한 내용의 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어민이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 빵점입니다.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빵점이에요. 몇 점이요? 빵점이요. 자, 이 딜리버리란 건 뭐냐면 말하기 시험 평가에서 여러분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강세, 발음, 발화 속도가 정말 답답할 만큼 느리다. 점수는 잘 안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등급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IM2 이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 강세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강세 연습입니다.
뭐 단어의 발음 어디 강세가 가는지를 알지만 실제 문장에 어디에 강세를 주고 읽어야 되는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발음도 그냥 발음 끼워보고 하고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대로 했지 정확하게 우리가 발음 연습을 해본 적이 없죠. 영어에는 의문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외음화 두음 법칙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일하다 할 때 work하고 걷다 할 때 walk. 제 모양 보세요. work 일하다 walk 입이 좀 벌어지죠.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 걸었다라고 할 때 일한다로 들리고 일하다 할 때 걷다로 들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문장 자체가 다 깨지겠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나는 열심히 외워서 준비해 들어갔는데 등비 안 올라. 발음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해하거나. 그래서 발음 강세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인강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은 교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다 사용할 겁니다. 첫째, 발음 강세편 강의를 따로 찍었어요. 5개입니다.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보시는데 어떤 목표 등급이 간에 여러분 영어 발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발음들을 일단 다 잡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발음의 R 발음, L 발음, V 발음 이런 거 잡을 거 다 잡아놓은 다음에 영어에서 어떤 음절은 약화시키고 강화해야 되는지까지 다 공식처럼 영어 음성학을 기초로 한 전문가가 만든 커리큘럼을 여러분 발음 강세를 좋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요. 강의 계속 시종일관 여러분한테 발음 강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계속하고 연음 처리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단톡방에 다 초대해서 여러분의 발음을 들어보고 피드백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발음 강세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텍스트 타입의 예 들어볼게요. 한국 영화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Korean movie is very good these days. 자, 요 정도 문장밖에 만들지 못하면 텍스트 타입, 문장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Korean movie 그냥 is good 이거 누가 못 만들어요. 자, 요게 이제 낮은 등급에서 나온 발화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Korean movies 자 일반화시킬 때 복수를 붙여야 돼요. are a lot better 훨씬 더 좋다. 비교급이 일단 더 높은 텍스트 타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a lot better 해서 훨씬 더 좋은의 강조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 많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많이 발전했다. 많이가 어디? a lot better. 예전에 비해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These days는 요즘이고 이건 뭐예요? Than in the past. 해봐요. Than in the past. 입을 좀 벌리고 than in the past. A 발음을 보면 A 철자가 나오면 입을 벌려야 돼요. Than in the past. 제 입 모양 보세요. Than in the past. 자, Korean movies are a lot better than in the past. 자, 이거는요. 그대로예요. 한국 영화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 요 들을 해당하는 것이 movies입니다. 일반화시킬 때는 s를 붙여야 돼요. 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쓰는 사람과 이런 문장을 쓰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IM2, IM3 확보하고 혹은 기초적인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IL, IM1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문장 텍스트 타입, 문장 난이도를 높여서 여러분이 들어가야만 등급이 아주 술술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텍스트 타입의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Context and Content는 내용 점수인데 그 영화는 큰 흥행을 했다. 자, 흥행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말로도. 한국 능력 평가를 생각해봐요. 외국 사람이 그 영화 인기 많아요. 요 정도 하고 그 영화 흥행에 성공했어요. 하면 누가 더 정말 잘하는 거예요? 흥행이가 더 잘하는 거예요? 인기 많아요가 더 잘하는 거예요? 흥행이 잘하는 거죠. The movie was very popular. 이거 누가 못 써요? popular는 그냥 초등학생도 아는 단어잖아요. popular. 누가 몰라요? The movie was a box office hit. 전미 박스 오피스 1위. 포스터에서 많이 보셨죠? 박스 오피스가 매표소입니다. 지금은 앱으로 다 영화표를 사지만 예전에는 공중전화 박스처럼 생긴 매표소에서 매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ox office hit은 bestseller처럼 서정가에서는 bestseller, 영화계에서는 box office hit, 흥행작을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the movie was a box office hit. 쓸 쓴 사람은 영화업계, 즉 영화라고 하는 맥락, 컨텍스트에 영화 관련된 내용, 컨텐츠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제별로 말이에요. 음식은 맛깔스러운 음식 맛에 해당하는 형용사들. 음악은 음악의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형용사들. 자, 인터넷은 인터넷을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관련된 단어들, 정확한 것들. 뭐 스트림 뮤직 한다든가, 음악을 스트리밍 한다든가 그런 단어들. 그 다음에 영화는 영화스러운 그런 단어들. 영화를 개봉한다든가, 흥행에 성공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영화에만 쓸 법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게 되겠죠. 이것은 간단합니다.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암기로 최대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겁니다. 각 주제별로 단어들을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영화 나오면 무조건 이 얘기는 쓰세요. 여행 갈 때 무조건 이 단어는 쓰세요. 이렇게 해서 지정을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자, 문제 보세요. 3개의 문제가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문제당 채점하지 않습니다. 오픽은 세트에 채점하게 돼 있어요. 다 듣고 판정을 합니다. 한 문제 하나에 다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길이도 다 똑같을 필요가 없이 들쑥날쑥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답변하셔야 되죠. 답변 길이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 틀고 여러분이 끊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마우스를 쥐고 보는 시험이에요. 오픽은 특이하게도 그냥 막 진행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화 문제가 정확하게 이 순서로 알고 나온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이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읽어줍니다. 시험에서. 저희가 예상 문제를 쓰지 않아요.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받아 적어서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험에 그대로 거의 읽어주듯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데이터 다 드릴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영화 장르를 보세요. What kinds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Tell me about when you went to the movies recently. What did you do before and after the movies? 오케이. 자,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일단은 본인의 성향을 물어보는 인터미디엇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본인의 성향이나 습관을 물어보는 거고 최근에 뭐 했냐도 간단하게 최근 사건에 대한 서술해봐라.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자, 나름대로 인터미디엇에서 여러분이 인터미디엇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문제인데 각 세트의 세 번째 문제는 무조건 어드밴스 문제입니다. 어드밴스는 문제 난이도가 좀 높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기억에 남는 영화를 묘사해보고 특별했던 이유,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요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네가 최근에 라이브 음악을 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기억에 남는지 그 자세한 서술을 해봐라. 구체적 자세한 서술까지 하려면 아무래도 내용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형용사, 동사 이런 것이 더 많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의 등급을 올려주는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 기준 3-3, 4-4로 골랐을 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그냥 대충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 길이를 비교적 좀 줄이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만들어주고 세 번째 문제 ADB 문제 고난이도 문제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역으로 더 퍼포먼스 나오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은 각각 문제에 배점 채점하지 않고 세 개 다 듣고 채점하니까 괜찮네, 좋아, 어유 잘하네. 그러면 등급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IM2, IM3, IL, IM1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어떤 등급을 받아야 되든 간에 전략은 똑같습니다. 세 번째 답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본적인 문장에다가 그 윗단의 고급스러운 문장과 내용과 연관성 있는 단어들을 계속 써주면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까지 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오픽 준비는 아주 차근차근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소파를요. 발음 볼게요. 소파 이렇게 발음하면 IA 못합니다. recently 이렇게 발음하면 IE를 못해요. 상당수 한국 사람들 중에 발음 강세가 틀리는 단어들이 아주 정해져 있는데 그런 단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오픽의 신 발음 강세 편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sofa예요. sofa. 그 다음에 recently, re에 강세 주고 요거는 음절이 없으니 강세가 없으면 세가 아니라 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recently예요. recently가 아니라 recently. 그래서 R 발음도 또 리가 아니라 위하여 할 때 위에 이응 초성을 리을로 바꿔서 re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러면 혀끝이 윗니디에서 떨어지죠. 그럼 recently라고 하는데 이런 건 아주 자세하게 훈련을 해요. 발음 강세 편 강의를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연습 숱하게 하세요. 자, sofa, recently 강세도 앞에 주고 발음도 정확히 해야 되고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걸 온라인 쇼핑몰. 우리나라 발음에 오로 발음하는 외래어를 빨리 어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뭐요? 오를 어로요. 옵션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송이 아니라 성이에요. 노래 얘기할 때도. 자, 쇼핑몰이 아니라 쇼핑몰. 제 입모양 보세요. 다 어니까 벌어지죠?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전치사 온도 온이 아니라 어예요. 온라인이지 온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제 입모양 보세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됐죠? 로피쉬 하면 안 되고요. raw fish. raw. 이것도 raw가 아니라 raw도 아니고 raw 해서 워의 이응을 리을로 바꿔서 발음하세요. raw fish. 회 같은 거 얘기할 때. 자, R 발음에 A 발음 이런 거 정확하게 잡아줘야만 여러분이 회 이렇게 들리겠죠. 문장의 강세는 어디다 주냐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줍니다. I live in an apartment with my family. 자, 이걸 강세 없는 버전을 읽어볼게요. I live in an apartment with my family. 이거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잘 이해도 못해요. 왜? 강세 중심 언어의 특징상 강세를 빼버리면 중국어의 성조 다 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 성조 빠지면 그게 중국어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어는 강세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언어로 인정을 안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쓰기에 스펠링 다 틀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 live in an apartment with my family. I live in an apartment with my family. 자, 강세를 틀리게 주거나 강세를 안 주거나 그러면 아예 잘 안 들립니다. 전달력이 떨어지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강세. I live in an apartment with my family. I live in an apartment with my family. 굉장히 빨리 읽어볼게요. I live in an apartment with my family. 그래도 강세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 강세 주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저희가요. 강세를 전부 다 칠해놓는 그런
강의 교재를 씁니다. 오픽의 신 발음 강세에서 어떻게 강세를 넣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해드릴 거고 여러분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노란색 단어들이 다 뭐예요? 노란색 부분이 강세예요. 한 문장을 보고 강세를 어디다 넣어야 되지 내가 잘 모르니까 아직 다 칠해드리는 겁니다. 칠해드리고 여러분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그걸 연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피드백도 드리고 음성 피드백과 함께 여러분이 원리 원칙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발음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실제 저희 교재 저희가 쓰는 과정 중에 자 집에서 살고 있는 집을 묘사하는 그런 건데 지금 보세요. I live in an apartment with my family. 그렇죠? There are many types of furniture. 자, 이런 단어에 강세를 주고 여러분이 읽어야만 정확하게 사람들 귀에 꽂히는데 이 빨간색 단어든 파란색 단어든 간에 빨간색 단어는 문장의 어떤 난이도가 높아서 여러분 등급이 잘 나오게 하는 단어들이고 파란색은 여러분 추가하는 그런 살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냥 얘는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노란색 부분에 강세를 주며 읽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칠해놓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강세 줘야 될지 압니까? 제가 공식을 알려드렸다 해가지고 모르죠? 근데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강세를 잘 주게 되거든요.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강세를 실제 표시해놓은 스크립트를 갖고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오픽 강의 중에 이렇게 강세를 모든 단어에 칠해놓은 강의는 유일무이하게 오픽의 신 하나 찾아보세요. 모든 인터넷 강의 다 찾아보세요. 강세를 표시해서 이렇게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스크립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강세 중심 언어의 훈련을 하질 않기 때문에 강세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발화 전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세입니다. 그래서 강세를 모든 답변을 이렇게 다 칠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보고 그 노란 단어를 세게 읽으면 됩니다. 됐죠? 단톡방에 초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오픈 단톡방에 초대해서 저희 현강 강의와 똑같이 여러분이 들어와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답변을 올리면 그거 갖고 저희 피드백 받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피드백도 계속 실시간으로 해드릴 겁니다. 이 단톡방에서 지금 이미 수천 명이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등급 나오면 자기 성적표 공유하고 아우 저 받았어요 서로 박수 쳐주고 나가고 안 될 땐 왜 안 돼 서로 토론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방탈출이 목표예요. 단톡방 들어와서 그 방을 명예롭게 나가는 게. 자, 그래서 실제 등급 단위별로 IL인지 IM1 공략을 하고 계신지 IM2, IM3인지 IHL인지에 따라서 단어의 개수를 좀 늘려봤습니다. 정말 쉬운 단어 200단어 갖고 가능해요. 그걸 조합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0단어.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또 도전하게 될 IHL 과정은 총 600단어의 조합을 쓰게 되는데 단어가 600단어밖에 안 된다는 얼마 안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조합을 하면 표현이 엄청나게 몇천 개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단어의 베이스는 되게 쉬워요.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다 아는 단어들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order가 무슨 뜻입니까? 시키다죠. in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order in 이러면 시켜 먹다예요. 구동사입니다. 그게 AL에 꼭 필요한 그런 답변의 어떤 그런 난이도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구동사라든가 그런 어떤 표현들을 조합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실제 단어 개수는 얼마 안 돼서 어휘력이 부족해서 내가 오픽을 못 들어가다 그거는 일단 여러분 접으시면 됩니다. 쉬운 단어의 조합을 자꾸 보고 외우시고 연습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과정이 다 각각 독립적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 두 가지 과정에 대한 OT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 성적 나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분들이 이제 최종 성적이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저희 과정을 통해서 IL 확보하고 IM1 확보하고 IM2 확보하고 자, 목마른 거예요. 이 등급이 확보가 됐는데 이 과정을 갖고 최근 성적표들이 여러분 지난달 성적표들인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더 해요.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지. 더 높은 등급을 따가지고 내가 또 졸업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등급을 결국에는 IL 확보하고 IH 따고 IM1 확보하고 IH 따고 그 다음에 IM2 확보하고 IH 따고 이런 성적표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매년 저희한테 접수되는 게 더 명예로운 성적표들. 실제 IM1 확보했어요. 결국엔 또 AL까지 이게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이게 강의를 보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IM2 땄잖아요. 따고 나서 AL로 올라가고 IM3 따시고 와 최종적으로 AL까지 따신 정말 최신 성적표들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등급을 기존 등급, 기초 등급 IM1이나 2를 따고 그 다음에 IHL로 승급하신 성적표가 수백여 개입니다. 그걸 여러분께 좀 몇 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건 누구나 일단은 저희 과정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매달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연 15회에서 16회 시험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오픽 인강이라든가 이런 거 OT 보실 때 선생님들이 자기 성적표 공개하지 않는 인강은 보지 마세요. 왜? 선생님들이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성적표인데 왜 공개를 안 하겠어요? 그냥 매달 이렇게 정말 매달 자기 성적표 저도 그렇고 김선 선생님도 그렇고 매달 자기가 보는 성적표 AL 다 찍혀 있다는 거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많이 보면 16번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걸 공개해 놓은 걸 보세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안 보면 게으른 거예요.
지가 문제를 안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문제만 갖고 갑니다. 신규 문제가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절대 그런 강의 보지 마세요. 성적표를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들이 매달 내가 시험 봤다. 지금 이게 키워보면 다 매월 보는 성적표니까 지금 뭐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강의를 반드시 보세요. 그냥 나 매달 강의 본다. 이 강의 보지 마시고 실제 선생들이 매달 본 성적표 공개하는 그런 강의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픽 시험 구성. 총 40분 동안 시험을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답변당 제한 시간이 없다는 거. 토익 스피킹 같은 시험은 답변당 제한 시간이 있어요. 15초, 15초, 30초, 45초, 60초 이런 식으로 딱딱 삐삐 사이에 넣어야 된다. 오픽 그게 없어요. 자기가 문제 틀고 자기가 문제 끊는 겁니다. 문제의 답변의 그래서 길이는 사실 뭐 몇 분인지 몇 초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발화 속도가 달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글자 수가 얼마인지 중요한데 그러면 답변의 길이가 문제마다 다 똑같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리 그거 다 정해서 들어갈 거예요. 길게 하는 답변과 짧게 하는 답변 주제별로 다 분리해서 각 주제 내에서도 길게 하는 답변과 짧게 하는 답변을 미리 다 정할 겁니다.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어떻게 정해요? 그걸 혼란스러워서. 미리 다 정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점수가 나온다니까요. 아는 게 힘입니다. 스트레스 프랩은 무조건 데이터 싸움이에요. 데이터를 누가 더 정확하게 갖고 공부하는지. 자, 문제 총 5세트 나옵니다. 15개 문항이 나오고요. 공통형 2세트, 선택형 2세트. 공통형은 내가 고르는 주제가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인터넷, 전화기, 교통, 날씨, 패션.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고르는 배경 설문에 없어요.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트입니다. 그런 게 2세트 나오고 내가 선택하는 주제가 있어요. 난 이런 관심사를 갖고 있다. 배경 설문 잠시 후에 선택을 할 건데 거기서 2세트 나옵니다. 그다음에 11, 12, 12번 롤플레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디 전화해가지고 메시지 남기고 교환 한번 해달라고 요청하고 뭐 그래야 되는 세트가 있거든요. 자, 그것도 한 세트, 총 5개 세트, 15개 문항입니다. 주제 개수는 백그라운드 서브에서 최대한 좀 줄여야 돼요. 그렇죠? 자기 신상대로 그대로 다 고르지 말고 최소한의 문제가 나오게끔 골라가지고 실제 답변은 본인 답변대로 하고 본인 인생 팩트대로 가고요. 주제 개수는 좀 줄여야 됩니다. 자, 너무 많이 다 고를 필요는 없어요. 자, 문제당 개별 배점 했고 세트당 등급 판정한다는 거 반드시 이런 언급을 하는 강의를 보세요. 오픽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만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등급이 나오니까 3개를 다 들어보고 등급 판정을 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게, 중간, 길게, 짧게, 길게, 뭐 중간, 길게 이렇게 답변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력 주제와 비주력 주제를 철저히 나눌 겁니다. 주력 주제 길게 하고 비주력 주제는 좀 짧게 갈 거예요. 퀄리티는 유지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할 말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발화량을 주력 주제에서 확보하고 비주력 주제에서는 퀄리티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한 가지 소재의 답변을 여러 가지 활용하고 반드시 본인한테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답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있지도 않았던 답변을 그냥 만들어서 외우라고 한다든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오픽 강의는 정말 무의미합니다. 본인이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실제 경험한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들 이거를 그대로 다 영작할 수 있게 이미 다 과정의 영작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만 몇 개 골라가지고 구성하면 내 경험이 실제 만들어집니다. 절대 있지도 않았던 경험을 갖다 쓰지 않게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재응시 규정이 25일인데 자, 요 규정 같은 경우는 한 번 시험을 보고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25일 기다려야 되는데 150일에 한 번씩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웨이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한 열흘 간격으로 시험을 또 볼 수도 있어요. 뭐 이틀 간격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두 번째 시험 붙여본 시험 두 번째로부터는 25일씩 또 간격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붙여볼 수 있는 권한이 5개월에 한 번씩 주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급하신 분들은 시험을 연달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 화면입니다. 그대로 나와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문제가 나옵니다. 가만히 계시면 문제 안 나와요. 플레이를 눌러야 돼요. 그죠? 문제를 누르고 실제 여러분이 5초 이내에 문제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어요. 리플레이 버튼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몇 번 들을 수 있어요. 총 2번 들을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누르면 문제 다시 나오니까 준비 시간이 따로 없어서 두 번째 문제 나올 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리플레이는 무조건 누르세요. 플레이 나오고 문제 딱 나오고 녹음이 시작되면 다시 리플레이 두세요. 녹음 중단되고 문제 다시 나오니까 그 두 번째 문제를 들을 때 여러분 이해가 다 됐을 테니까 답변 준비하시면 되고 다 끝나면 넥스트 누르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스테이가 됩니다. 다시 플레이를 눌러야 되니까 문제와 문제 사이에 10초, 20초, 30초씩 쉬었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유 있게 하세요. 전체 시험만 40분 이내 끝내면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 서베이라고 해서 시험 전에 여러분이 골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 어떤 함수값을 대입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추출 프로그램에 나는 이런 관심사를 갖고 있다 넣어버리면 그 추출 프로그램이 그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서 이런 시험 문제를 만들어주는데 30명이 시험을 보면 그래서 30명의 시험 문제가 다 같아야 틀려요. 다 다릅니다. 수능처럼 그때그때 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다 출제해놔서 서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컴퓨터가. 컴퓨터한테 그냥 주는 정보예요, 이거는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실제 답변 내용과 연관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기 답변은 정말 팩트대로 나의 인생 라이프 그대로 갖다 주세요. 어차피 채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 고른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답변 채점하게 됐으니까 그냥 음성 파일만 갖고 채점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시험 봤는지 모르고 그냥 음성 파일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정보들은 많은 정보를 주면 줄수록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냥 캐터고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출제할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로또공이 40개가 아니라 8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르면. 딱 정해져 있는 개수를 최소화 골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다 블럭아웃 하세요. 함수값 0으로 좀 줄 겁니다. 현재 기한과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자, 이거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냥 일 경험 없으면 누르세요. 실제 답변에 자기 회사 다닌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되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회사 쪽 문제 다 블럭다운, 안 나오게 막아버리려고요. 수십여 개가 넘어요, 여러분. 학생들도 당신 학생이십니까? 네 고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학생 생활 관련된 모든 질문들이 다 나와요. 그거 왜 준비합니까? 그냥 아니요 하면 준비 하나도 안 해서 들어가도 되잖아요. 학생 관련된 문제 안 나오니까. 이렇게 고르면 00을 대입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캐터고리에서 출제를 못합니다. 자, 예전에 들었던 강의 목적 무엇입니까? 아니요 누르면 이거 나오거든요. 여기 있네요. 수강 후 5년 이상 고른 그러면 수업 관련된 얘기도 일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다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현재 기한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와 함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 가족의 존재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가족 노출하는 순간 가족 관련된 질문들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준비 안 하면 가족들 다칩니다. 절대 안 고릅니다. 우리는 그냥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 홀로. 나 홀로 외로이 살아. 1인 가정처럼 시험 보세요. 그러고 물론 답변에는 가족과 함께 방 3개짜리 앞에 산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 이거는 문제 개수를 줄이기 위한 로직이지 자기 답변을 인위적으로 변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시험에서 여러분이 세로로 쭉 나와요. 고르고 시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팩트대로 다 골라주면 캐터고리 다 열려버려서 너무 많은 시험 문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고르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5번, 6번에선 7번까지 총 12개를 미니멈 골라야 시험 진행이 됩니다. 몇 개요? 12개 미니멈. 자, 최소화로 골라볼게요. 귀하는 운동을 즐겨 하십니까? 여기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이것도 함수값 0이에요. 이거 그럼 운동 관련된 건 일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무조건 운동 결혼한. 운동 안 한다. 아, 저기 건강이란 주제에서 여러분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운동할 거예요. 하는데 질문에 공격을 받지 않고 내가 준비한 만큼만 운동 얘기를 할 거지. 축구 같은 거 잘못 고르면 축구 경기 규칙을 영어로 설명해라. 최근에 봤었던 축구 경기 결과를 영어로 설명해라. 이거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거하고 축구 경기 결과를 영어로 설명하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운동 전이하점. 자, 여기서 음악 하나만 고르세요. 중간에. 그래야 음악이 자주 나옵니다. 맨 아래는 여행 쪽은 집에서 보낸 휴가, 국내 여행, 해외여행 셋 다 고릅니다. 자, 국내 여행, 해외여행 비슷해요. 여행 쪽은. 그 다음에 집에서 보낸 휴가는 여러분이 갖다 쓸 수 있는 답변들이 많아서 요 세 개는 꼭 고르세요. 꼭 세 개 고르고 출장 쪽은 고르지 마세요. 출장 쪽은 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5개죠. 7개 남았죠. 영화 꼭 고릅니다. 영화는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영화 봤다 이런 식으로. 영화 관련된 그 서술도 어렵지 않고 공연 콘서트는 무조건 고르세요. 문제가 없어요. 이건 그냥 덤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게요. 공연 콘서트 안 가도 고르세요. 왜? 문제가 안 나와요.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본 문제가 없습니다. 콘서트 공연 문제가 따로 없어요. 그냥 개수 줄이세요. 자, 해변 관련된 건 골라서 나중에 어디다 갖다 쓸 거예요? 여행 쪽에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해변도 꼭 고르시고 술집, 커피숍 관련된 할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술집 관련된 얘기들은 친구 만난다, 사람 만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쓸 일이 굉장히 많은 답변들입니다. 하나의 답변을 수십여 개의 문제에 갖다 쓸 수 있어요. 2개 꼭 고르고 마지막으로 쇼핑, 물건 사는 얘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교환환불 경험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차피 물건 사는 경험 한번 해야 됩니다. 7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 총 12개 딱 고르고 시험 봅니다. 실제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지난주 시험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우스 스크롤 다운 하면서 고르고 시험 봐야 되고 자, 난이도 설정하는 법. 자, 2개 잘 보세요. 요거대로 그대로 고르고 시험 보셔야 됩니다. 됐죠? 난이도 설정도 있어요. 시험 전에 난이도를 설정해야 되는 희한한 시험입니다. 자,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IL, IM1 목표. 일단 가장 기초적인 등급을 따셔야 되는 분들은 세 번째 거 고르세요. 세 번째. 총 6개예요. 세 번째 거 고르면 문제가 아주 평이하고 쉽게 나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들 구성이 나와요. 어드밴스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총 5개 이하로 나옵니다. 9개가 인터미디어 문제고. 자, 그 다음에 IM2, IM3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네 번째 거 고르세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갑니다. ADB 문제 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근데 그런 정도의 문제에 대응을 해야만 IM2, IM3를 주기 때문에 자, 문제 난이도를 너무 내려버리면 답변을 해도 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IHAL 목표이신 분들은 5번째 고르는데 자, 이 과정은 지금 IHAL 목표 등급 대역의 OT가 아니기 때문에 이 2개만 강조를 할게요. 자, 2가지 목표, IL, IM1 목표다. 그러면 세 번째 거 고르시고요. IM2, IM3 목표다 하면 네 번째 거 고르면 가장 그 등급이 잘 나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어떤 경험이나 주관적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나왔던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연관도가 그렇게 됩니다. 6번째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안 고르는데 요 3개 중에 하나 고릅니다. 자, 7번 문제 끝나고 문제 난이도 어떻습니까? 바꿀까요? 그럼 문제 난이도 절대 바꾸지 말고 비슷한 질문에서 이걸 이제 3번째 고르고 똑같이 유지했으면 3-3, 4-4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 고르고 그대로 유지했으면 5-5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7번 문제 끝나고 나서 8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물어봐요. 바꿀까 안 바꿀까? 바꾸지 마세요. 비슷한 난이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4로 조정하면요. 이 많은 주제를 정말 문제 개수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각 주제별로 나올 수 있는 문제 개수가 딱딱 제한돼 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총 20개 강의도 충분히 완강을 할 수 있습니다. IL, IM1 문장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고 기초 등급 딸 수 있습니다. 롤플레이도 뒤에 쭉 다 해드릴 거고요. 자, 실제 IM2, IM3 강의에 가시면 문제 난이도를 4-4로 올리기 때문에 문제 개수가 좀 많아져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추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강으로 좀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주제별로 문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문제수도 늘어나고 답변의 길이도 조금 좀 늘려야 돼요. 그래서 IM2, IM3에서는 이 30여 개 강의 주제는 똑같아요. 주제는 똑같은데 개수가 많아지고 롤플레이 개수도 좀 많아져서 조금 여러분이 개수는 많아지지만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3-4개씩도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연관되어 있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템플릿, 주제 매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사한 주제들은 같이 좀 답변할 수 있게 들어서 효율성을 높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최신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기소개 1번인 건 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자기소개는요. 인터미디엇 문제도 아니고요. 어드밴스 문제도 아니고 노비스 문제입니다. 과제 난이도가 0이에요. 0. 0이란 얘기는 채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해봐야 자기소개는 해봐야 어차피 등급이 반영이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여러분이 아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고 채점 반영도 안 하는데 왜 합니까 이걸? 자기소개를 미친 듯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너무너무 시간 낭비예요. 저희 작년도 수강생들 단 한 명도 현강, 인강 다 합해서 단 한 명도 자기소개 안 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1년에 몇십 번 시험 보는데 한 8, 9명이 저희 팀 선생님들이 100몇 번 시험 볼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자기소개 아닙니다. 자기소개는 무조건 그냥 무응답 next 누르세요.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next 눌러버리세요. 어차피 채점 안 하고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노비스 등급이란 것 자체가 NH 가장 낮은 등급이잖아요. 그거 누가 땁니까? 그거는 최하위 5%인데 이거 잘하면 최고로 줄 수 있는 등급이 NH예요. NH 등급 우리가 딸 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해봐야 NH고 어차피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체 시험평가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기세요. 주관사에 전화해서 자기소개 진짜 채점 안 하는 건 한다고 하겠죠. 공식점이 있장 그런데 실제 시험평가를 좀 아는 사람들은 과제 수행도가 낮은 건 곱하기 0을 한단 말 나중에요. 어차피 시간 관계상 안 듣거나 넘어가거나 채점에 반영을 안 하니까 자기소개는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자기소개할 수 있는 멋진 자료를 드립니다. 그거는 오픽용이 아니라 영어 면접 때 자기를 기가 막히게 PR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은 드릴 거예요. 근데 오픽 자기소개는 그냥 넘깁니다. 아시겠죠? 자기소개를 하라고 정말 목에 힘줄 막 세워가면서 강조하는 강사들 강의 듣지 마세요. 오픽 시험을 전혀 모르고 강의하는 겁니다. 아예 채점 평가를 안 한다는 거 인지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세요. 그냥 평이한 문제 2개, 조금 난이도 올라가는 문제 이렇게 3개씩 나와요. 음악 물어보면 좋아하는 음악 뭐예요? 음악 듣는 장소 어디예요? 최근에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고? 취향 변화가 뭐예요? 옛날과 지금을 좀 비교하라는 답변. 요 ADB 요 3번째 문제 답변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미디엇 문제가 총 9개 나오고 어드밴스 문제가 총 5개 정도 나옵니다. 5개, 정확히 5개 나와요. 자기소개 빼면. 14개죠, 그러면. 자기소개 빼면. 자, 이렇게 해서 2번째. 우리나라의 보편적 호텔. 음악은 아까 골랐던 주제죠? 호텔은 우리가 고른 적이 없잖아. 공통형 주제에서 빠진 거예요. 공통형 2개, 선택형 2개. 호텔은 내가 고른 적이 없잖아요. 호텔 아까 고른 데도 없었어요. 그냥 너희 나라 호텔 묘사해봐. 호텔 가서 뭐해? 가장 인상 깊었던 호텔 얘기해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째 문제가 AD 문제. 자, 즉 어드밴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잘 하셔야만 여러분이 난이도가 높은 거에 하니까 계측값을 이걸 1을 곱하면 이거 2를 곱해요. 200%를 곱하니까 여기다가 점수를 많이 나오게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자, 살고 있는 집 묘사해라. 너 집안일 묘사해라. 쉬운 문제, 쉬운 문제. 그 다음 3번째 어려운 문제. 어렸을 때 살았던 집과 지금 살았던 집 비교, 어려운 문제. 요런 거 답변 잘하면 등급 아주 많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이게 롤플레이예요. 여행사에 전화해서 여행 상품에 대해서 물어봐라. 실제 전화를 해서 메시지를 남겨야 돼요.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 남기는 거예요. 여행 계획이 변경 필요해서 여행사에 다시 전화해서 일정 변경해라. 가장 전형적인 롤플레이는 아주 깨끗한 템플릿을 갖고 작업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방금방 답변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여행 중에 있었던 특이했던 에피소드. 자, 이런 특이했던 에피소드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뭐 음식 때문에 고생했다라든가 술 먹고 취했다라든가 이런 걸 몇 개를 만들어서 연습을 엄청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일일이 다 이런 데 안 만들어주고 아, 나 지난번에 여행 가서 술 먹고 좀 배 아팠다. 술 먹고 좀 취해서 머리 아팠다. 혹은 뭐 좀 잘못 먹어서 배가 아파서 좀 설사했다.
그래서 약간 좀 고생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어느 상황이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에피소드 한 7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각각 상황에 있었을 법한 일들이에요. 없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었던 얘기 중에 그걸 골라서 교집합을 찾아서 같은 답변을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14, 15번도 굉장히 쉬운데요. 3-3, 4-4 고르면 자 14번은요. 그냥 똑같이 아까 각 문제의 1번 문제 아주 평이하게 나와요. 너희 나라의 음식점 묘사해봐. 네가 좋아하는 커피숍 얘기해봐. 네가 자주 가는 뭐 음식점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음식점 얘기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15번이 뭐냐면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역으로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I enjoy eating at restaurants. Ask me 3 or 4 questions about the places I like to eat at.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본인의 우리나라의 음식점을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What kind of restaurants do you like? How often do you go there?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5번 문제에선 역으로 질문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3-3, 4-4 고르면 그래요. 자, 이 답변은요. 정말 템플릿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뭐 종류라든가 빈도라든가 아니면 장소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는 세트 한 3개 정도만 만들어가지고 모든 답변을 그냥 통일해 버릴 겁니다. 그냥 아주 속 시원하게 최고 답변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것도 평이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저희가 매달 또 신규 기출이나 신규 변형된 문제들이 있으면 매달 신규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은 수강 기간 내에도 당연히 공유 받으시고 수강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규 영상은 공유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오픽이 필요할 때까지는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조금씩 개발되거든요. 그런 게 저희가 후기에서 감지하면 그대로 영상으로 매달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때까지 영어 오픽 시험 보는 동안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연간 계속해서 매달 영상을 제공받으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오픽의 신을 만난 것은 정말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왜냐면요. 첫째, 병의적인 기출 적중률, 쓸데없는 문제, 가공 문제, 예상 문제, 있지도 않은 문제 안 합니다. 기존의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전혀 당황할 일이 없겠죠? 자, 대부분의 상당수 오픽 강의들이 예상 문제, 가공 문제 뭐 이런 걸 갖고 갖다 써요. 그러다 보니 실제 답변 연습한 거하고 시험에 갖다 쓸 수 있는 거 좀 상이한 차이가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답변 반 정도를 준비해도 반 이상 답변을 못 합니다. 그대로 문제를 갖다 쓰기 때문에 적중률도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90%대가 항상 넘고요. 들어가서 그대로 그 문제가 나옵니다. 도움이 되겠죠. 밀착학 쓸게요. 자, 저희가 실시간 첨삭도 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문 같은 거 단톡에서 받고 발음 강세를 피드백해드리고 발음 강세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픽을 떠나서 영어 발음이 깨끗해지고 영어 발화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고급 영어 표현 어휘를 계속해서 구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오픽은요 생활 밀착형 주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오픽을 한 3개월이나 2개월 정도 열심히 해서 등급을 따면 진짜 회화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 워낙 구어체적으로 그냥 내일 모레 쓸 수 있는 표현들 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영어 회화 실력이 정말 뭐 몇 년 회화 수업 들은 거를 정말 한 달, 2달 안에 집약적으로 암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회화 실력 향상으로 그려지는데 그대로 이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어 성적입니까? 영어 실력입니까?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영어 실력이잖아요. 진짜 영어를 잘하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만큼 암기를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각각의 주제별로 써야 되는 표현들이 뭔지 정리가 되면 회화 실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여러분의 그냥 영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게 더 큰 목표겠죠. 어떻게 보면 등급은 중간에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자, 여러분이 목표 대역이 어떤 대역이든 간에 오픽의 신은 가장 정확한 문제를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뭐 최단기, 최고의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본강에서 뵙겠습니다.